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행복 119 지혜축제라는 이름으로 함께 했던 시간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1년 여러분과 함께 명품국사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큰 제목은 명품국사입니다. 효심사에서는 인재 양성에다가 모든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인재 양성의 대표적인 명칭이 명품이요, 국경을 초월해서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한다 해서 명품국사관이라는 지금 국사관을 지금 밑에 건물에 짓고 있습니다.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그 과정에서 배우고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신나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품국사의 소제목으로는 그 안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일 먼저 모든 자녀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자녀. 건강하기만 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고는 명품국사라고 못하죠. 훌륭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게 소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1년 즐거운 여러분과 함께 여행길이 명품국사라는 이름으로 건강하고 훌륭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하나씩 안내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명품국사라는 큰 타이틀을 간략하게만 소개하고 오늘 1강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자, 명품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신뢰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자, 신뢰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성품이 훌륭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 성품. 성품만 좋아서는 절대로 신뢰받을 수 없습니다. 역량이 뛰어나다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자, 성품과 역량의 균형을 갖춘 신뢰받는 명품을 양성하는 국사관, 거기에 공부할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이 국사는 글자 그대로 한 나라의 스승 혹은 지금 시대라면 국경을 초월해서 혹은 이념을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사표가 될 수 있는 인물, 그를 국사라고 지칭합니다. 아마 옛날 명칭으로는 도사급일 거예요. 그 정도 감 잡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1강은 천지 부모님 덕분입니다. 이게 오늘 1강 제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분도 없고 자기가 또 궁금해서 공부하는 분도 없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나는 이 땅에 어떻게 올 수 있었는가를 공부합니다. 그래, 이 땅에 올 수 있는 것이 다 하늘과 땅, 사람인 부모님, 천지 부모님 덕분에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천지 부모님 덕분입니다. 이 제목으로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과정을 소상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은 이렇게 상품이 있고 중품이 있고 하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다릅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달라지느냐 하면 태교로부터 인연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온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를 만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현대말로 태교라고 이름합니다. 자, 이 하품이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바라지도 않았는데 인연이 맺어져서 이 땅에 온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성폭행을 당했는데 태어났거나 혹은 자기들은 정말 이렇게 아기 가질 마음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겼어. 느닷없이. 이런 경우가 전혀 준비 없는 인연의 만남. 그 다음에 이 정품은 정식 결혼을 했는데 아직 아기를 가져야 되겠다는 구체적 준비는 하지 않았는데 부부가 함께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 아기가 생겨서 뭐 반갑지 않는 건 아닌데 준비 없이 그냥 부부가 함께 지내다 보니 아기가 생겼네 이런 정도예요. 근데 상품은 정말 태교를 결혼하기 이전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그리고 아기를 갖기 위한 마음가짐 이런 것부터 출발하는 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명품 국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렇게 상품의 인연이 오도록 하는 태교부터 공부가 출발되는 겁니다. 자, 상품의 인연을 어떻게 우리는 맞이할 것인가? 자, 지금부터 여행을 해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태교는 결혼 하기 전, 자, 여러분들이 말하는 초경 전부터 우리는 태교가 준비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성들이 초경을 하는데 이 초경이 가장 쉬운 말로 이제 임신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하는 단어가 초경입니다. 여기부터 벌써 태교가 준비돼야 됩니다. 자, 이 초경을 여러분들이 이 세상 이치적으로 정상적으로 한다면 이 초경이 14살에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늘나라의 북두 칠성과 기운이 맞물려서 이 칠식의 역할에 의해서 여러분 생명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공부해 보듯이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이게 6번째 의식, 7번째 자의식. 이런 건 이제 여러분 불교와 인연이 되신 분들은 아마 유식이라는 과목에 전오식, 제6식, 제7식, 이게 마나스, 말라식. 그리고 여러분 삶이 다 저장되는 이 저장고가 제8 알라야, 그걸 아레야식이라 그래요. 이렇게. 이게 무의식. 이게 다 녹화가 되어서 진행되는 삶.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칠성판을 만든다. 772 49제를 지낸다. 이게 다 우리 인간의 삶에 압축된 단어가 칠식입니다. 이게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칠은 북두 칠성의 기운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칠성님의 명을 받아서 태어난다고 말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상적이라면 칠로 나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7살 때 제일 처음 사춘기가 옵니다. 그때 부모한테 떼쓰고 하는 거 아마 자녀 키워보면 이건 기준점이에요.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생깁니다. 자, 14살에 초경을 하고
여기로부터 계속 7로 나가면 됩니다. 3, 7이 21, 예. 자, 4, 7이 28, 계속 5, 7, 35, 예. 또 6, 7이 42, 7, 7이 49. 자, 이 7, 7이 49까지 우리는 여성이 해야 될 이 새 생명의 탄생이라는 임신과 관계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7, 8이 56이 여성으로서 모든 것을 종결하는 폐경기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게 14세가 아니라 조금씩 당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주목하셔야 돼요. 초경이 당겨지면 질수록 여성은 건강에 불리합니다. 호르몬이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자궁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14세가 정상이라고 바람직하다고 알고 이게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이 초경은 우리 몸에서 시계가 없는데 어떻게 알고 시작되는가?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상식 1번은 여성은 부모 배 속에 태어날 때 이미 난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난자가 완숙되지는 않더라도 그 난자가 성장해서 역할을 합니다. 그 난자가 500개를 이렇게 가지고 나온다는 사실. 그래서 보통 여성은 생리 주기가 이것도 7로 나갔네. 7, 4, 7이 28, 28 주기가 표준입니다. 바람직하다 소리예요. 그러나 3, 7이 21 생리 주기를 가지는 분도 있고 5, 7이 35 생리 주기를 가지는 분도 있습니다.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이 범위는 가능한 범위예요. 그러나 바람직한 것이 이게 표준 28주기. 1년은 12달. 그래서 보통 12 내지 13회의 배란기를 맞이해서 곱하기 40년. 그래서 40년 하면 보통 480. 그죠? 그렇습니까? 자, 여기에서 500개를 가져오니까 조금 더 여분이 있지요. 그래서 42년 정도 가는 분도 있습니다. 여성은 이와 같이 난자를 한정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 초경 시간을 정말 14세 정도에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경을 똑같이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빠르고 어떤 사람은 늦느냐? 우리 몸속에 시계가 있습니다. 어떤 시계를 보고 하느냐면 우리 몸은 이 세포가 지방이 많아지면 이게 비밀을 다 체크하는 열쇠. 비방이 많아지면 임신해도 될 몸이 됐구나 하는 사인이라서 요즘 자녀들이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이런 걸 먹어서 지방이 빨리 축적되니까 시계가 빨리 돌아가서 초경이 10세에도 합니다. 아시겠어요? 세계 의료보건기구의 통계 자료는 거기에 나온 조사 자료에는 5세에 임신했다도 나옵니다. 7세에 임신했다도 나오니 얼마나 지방이 많았으면 시간표가 빨리 돌아가서 초경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몸무게입니다. 즉 지방이다 이 말이에요. 지방. 자, 이거는 공식을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표준이라는 공. 기본 딱 알고 거기에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여러분들. 자, 키가 150이다. 그러면 여기 빼기 100을 딱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몸무게는 50kg을 딱 이렇게 중심에 놓아야 돼, 중심.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10 더 내려가면 위험합니다. 전혀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지방이 시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살을 빼는 것은 여성의 몸, 즉 1번 태교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그래서 절대로 10kg 이하를 더 내려가면 안 된다. 몸무게에서 10이 더 내려가면 안 된다. 중요한. 그 다음에 이 몸무게에서 5 이상 올라가면 중성지방이 위험해집니다는 신호가 오고, 여기서 10이 딱 가면 무조건 비상계엄령입니다. 지금부터는 조심하시고 조절해야 됩니다. 이 기준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자녀를 잘 키운다? 잘 뒷바라지 한다? 그거는 나타나는 체중으로도 금방 알 수 있어요. 명품 국사가 될 인재를 양성할 마음으로 자녀를 지금 뒷바라지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쉽게 자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은 너무 몸무게가 빨리 많이 나. 그래서 초경도 빨라지고 정말 위험한 행동을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어요. 그 첫째 원인이 음식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밀가루 음식은 여러분 몸에 딱 들어가면 변화가 술을 먹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지방이 축적됩니다. 그래서 밀가루 음식은 대부분 패스트푸드는 밀가루 음식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먹지 마라 이런 단어를 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조절할 필요가 있다. 네. 명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데모 제일 1번,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여야 되느냐, 요걸 먼저 간략하게 하고 어머니로 넘어갑니다. 아버지는 정자를 가지고 어머니와 만나야 됩니다. 이 정자는 기본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정자는 미토콘드리아 가지고 있는데, 그 미토콘드리아가 핵심 에너지원이 거기에 힘 좀 쓰고 활발하게 생명체가 발달되려면 과당이 필요합니다. 이 과일 속에 나오는 당분이 정자에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될 분은 어려서부터 채식과 과일 섭취를 꾸준히 도와줘야 됩니다. 정랑의 정자가 역시 힘을 쓸 때는 이 과당이라는 당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설탕의 원리를 딱 보십시오. 어떤 것도 설탕을 재워 놓으면 그게 끈적끈적한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 당분이 정자가 난자를 만나서 이렇게 유착이 돼서 착상이 일어나는 것을 돕는데 이 당분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될 분은 어릴 때부터 채식은 물론 해야 되지만
과일 섭취 속에 있는 당분을 적절히 먹는 습관이 튼튼한 정자가 되는, 건강한 정자가 되는 첫 번째 중요한 대목. 두 번째, 이 정자가 5일 동안 관계를 하지 않은 상태의 건강한 상태에서 수정이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십니다. 배란기가 다 돼서 마음이 급하다고 임신하기 위해서 매일 밤 부부 관계를 한다는 것은 튼튼하고 건강한 정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자는 의학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5일 지나면 5일 정도가 됐을 때 가장 왕성한 에너지를 갖는다. 튼튼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그래서 보통 2, 3일에 한 번은 정자가 왕성한 것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5일 기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성은 생리가 만약에 28일을 한다면 모든 여성은 기본적으로 법칙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1호부터 27이 14일 전이 14일 전, 14일 전, 요때는 꼭 배란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기 딱 이거는 우주 모든 여성의 똑같은 법칙입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엄마는 이 배란 주기에 부부 관계가 잘 되어야만 제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정자는 얼마 동안 살아있느냐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제대로 도울 수 있어요. 보통 의학책을 들여다보면 정자는 2, 3일 산다 이렇게 써놔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정자는 자그마치 7일을 산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 생리 주기가 짧아서 21일 주기가 되신 분은 여기 14일 앞으로 가면 7일, 이때 생리할 때 7일 앞에 생리를 할 때 부부 관계를 했는데 이 정자가 7일을 살기 때문에 생리 중에 7일을 살아서 결국 일주일 동안 살아있으니까 배란 주기하고 딱 연결돼서 임신이 되는 겁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조금 상식을 배란 때만 관계 안 하면 뭐 임신 안 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관계를 했다가 덜컥 임신이 돼서 엄청나게 유산, 낙태, 중절 이런 들이 뭐 노다지 벌어지고 왜? 이런 교육을 아무도 안 시킨다는 거죠. 너무 몰라. 제일 먼저 너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는지 이 과정을 잘 알아야 지금 뭐 모든 세상이 이 성의 상품화 이걸 가지고 쾌락과 향락을 쫓아가게 만들고 이걸로 가지고 전부 다 돈벌이를 하는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인간이 이 세상에 와서 가장 위대한 선물이 성을 통해서 생명을 창조하라는 사명을 띠고 왔는데 이걸 가지고 피임을 해가지고 무슨 놀이를 삼아서 이걸 가지고 행복을 찾고 이걸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고 있으니 천지가 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선물을 정말 웃기는 데 쓰고 있고 이걸 19세 이상 관람 가능해가지고 대낮에 벌거이 선전하고 있어. 부지런히 바라고. 그런데 우리 자녀가 부모는 맞벌이 한다고 가쁘고 없어. 애들하고 집에 놀러 왔는데
테레비를 돌리는데 뭣도 모르고 또 돌리는데 19세 가능. 이게 선전이 벌건 대낮에 맹 성관계를 다 보여줘. 그런데 그 애들이 사춘기 때 호기심에 그냥 그 집에서 막 난리가 났어. 근데 이런 교육을 안 받았잖아요. 지금 그 애들이 초경이 이미 지나서 임신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 보면 초등학교 6학년이 제일 임신이 많이 된다고 나와요. 못 모르고 이게. 예? 그렇게 제일 중요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이게 생명을 창조하라는 사명을 아무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 어떻게 웃는 줄도 몰라. 그렇게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한다며. 예?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낳아서 이렇게 오늘날 왔는지를 모르니.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정자는 일주일을 살기 때문에 배란 주기 조절해서 내가 임신이 안 되도록 성관계를 해야지 이렇게 얄팍한 수작은 죽을 때까지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거는 용납도 안 되지만 네 생각대로 다행히 임신이 안 됐으면 이런 일은 안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을 쾌락의 도구를 삼으려고 피임이라는 연구를 해서 장난치게 하는 것도 세상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는 것도 명심하셔야 되는, 정말 용도에 맞게 잘 쓰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자, 여성은 어떻게 해서 나를 갖는가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배란 주기가 딱 돼서 드디어 이 날이 배란이 되는 날이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탄생하고 싶다면 배란을 주기로 5일 전에 부부가 관계를 하시라. 5일을 명심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왜? 정자가 가장 건강하고 왕성한 힘을 가진 상. 그 다음에 이 배란 날을 하시고. 그럼 왜 배란도 되기 전 5일 전에 하라고 했을까요? 정자가 자그마치 일주일을 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날 해도 일주일 사니까 배란 주기, 여성의 남자는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 생명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하루만 산다고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란 주기의 생명체가 난자가 나오면 일주일 사니까 이게 임신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때 될지 안 될지 또 모르니까 그 다음에 배란날 부부관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배란으로부터 또 5일 뒤에, 이렇게 5일 뒤에 5일씩 간격을 두고, 왜? 가장 건강한 정자를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배란으로부터 일주일이 되면 이게 착상이 된다. 그래서 대부분 임신이 됐는지 의심이 되면 의심하는 날부터, 그날 임신이 됐나 의심하는 날부터 여기서 진행. 9일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피를 통해서 보시고, 17일이 지나면 소변을 통해서 검사하시고, 20일이 지나면 초음파를 통해서 검사해보면 확인이 됩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금방 초음파 검사하고 금방 뭐 그런 기구를 가지고 검사하고 임신이 됐는가 안 됐는가. 너무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위대하고 성스럽고 제일 중요한 일을 제일 정확히 안내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게 어떻게 해서 태어난지를 알아야 고마움을 잊지 않고 늘 감사. 자, 이거는 실제로 관계를 할 때야. 자, 관계하는
시간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자, 5일 간격을 하시더라도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그래서 언제나 세계적인 인물, 명품 국사를 태어나게 하고 싶다면, 즉 상품의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9시가 되면 집에 도착하셔서 밤 10시가 되면 반드시 잠자리에 드시고, 그래서 피로를 깔끔하게 푸시고 새벽 4시 이후에, 즉 5시 정도 돼서, 이걸 시간으로 인시라고 그럽니다. 인시는 생기시라고 합니다. 기운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생기시. 기운이 생기대. 여러분들의 어릴 때 아기를 키워본 사람은 다 알아요. 여기 새벽에 아기 고추가 딱 서서 힘을 쓰고 있다. 생기시. 그게 하루의 일과 속에 피로를 말끔히 풀어서 이 인시, 4시부터 5시, 이 인시에 남자의 정자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한 1분 태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밤늦게 지친 상태, 이렇게 관계를 한다는 사실. 그럼 처음부터 상품의 인연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 좀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관계를 했다 해서 임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적 통계 자료를 다 봐도 인간은 30%의 확률이라고 그래요. 뭐 임신이나 수정이 될 확률이. 즉 1년에 많아봤자 4번의 기회밖에 안 온다는 사실. 매달 하면 매달 임신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렇게 임신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계절이 바뀌는데 석 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새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석 달 열흘 100일 기도를 드린 뒤에 생명을 탄생하게 하라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세밀한 태교가 들어가야 돼. 자, 결혼하기 전에도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한 인연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의 바르고 성실한 인연을 만나게 해 주어서 덕분입니다라는 기도를, 배필을 맞이할 기도를 쭉 해서 일단 배필을 만나야 됩니다. 만난 뒤에도 여러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의 바르고 성실한, 이때는 자녀를 주어서 덕분이라고 단어를 자녀라고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100일 기도를 먼저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임신 전 태교입니다. 이렇게 명품 국사가 될 인물을 내가 먼저 100일 기도를 하고, 요동안은 부부 관계를 한 번도 하면 안 돼. 그게 정성입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두 분이 매일 하루에 14분 이상 절을 하시고 덕을 쌓는, 오늘도 일체 생명들이 다 일사천리로 풀리라고 덕을 쌓아서 부모 될 부부가 이마를 땅에 딱 대이는 가장 낮은 곳까지 낮춘 자에게 인연은 가장 받들 인연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받들 인연이 온다. 그래서 100일 정성을 매일 이마를 땅에 대면서 절을 하십시오.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의 바르고 성실한 자녀를 주어서 덕분입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덕분. 그리고 일체 생명들이 오늘도
일사천리를 풀리게 해주어서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덕을 쌓는 기도를 100일 드리는 이게 다 태교입니다. 이런 가정이 올 때부터 저는 늘 그럽니다. 슈퍼스타가 와야 된다는 거죠. 왜? 저의 전생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엄마를 만나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런 게 경쟁에서 도저히 같을 수 없음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태교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거죠. 왜?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이 이미 시작은 반이 아니라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런 말을 해놨습니다.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은 혹은 좋은 도반을 만나는 것은 공부가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느냐? 아란이 그때 반쯤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아란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끝났는 줄 알아야 된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가장 위대한 일은 태교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이거 하나 하고 마무리합니다. 아기를 가져서 약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무식한 공부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임상 실험을 몇백 년이나 해서 검증이 끝난 전 세계 문화유산인 동의보감이라는 우리 민족이 내려오는 어수가 있다. 어수. 거기에 보면 자종이라 아들 자자를 써서 자종. 이건 아기가 지금 혈압이 올랐다. 열받아가지고. 이걸 아기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기가. 그러면 엄마가 이제 열이 올라요. 붓고 열이 올라. 그러면 임신 중에는 약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아. 몇백 년 동안 검증이 끝난 약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수라는 게 있고, 자수는 뭐, 엄마가 감기 걸려. 감기에 약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무식한, 겨우 몇백 년도 안 되는 서양 교육 째깨 받은 거 가지고 그게 제일 정답이고 그게 다 맞는 줄 아니. 우리 민족의 무궁한 역사, 위대한 가르침은 땅바닥을 취급한단 말이야. 땅바닥으로. 이게 몇백 년 동안 검증이 끝났는데 이게 자수가 뭐예요? 이 기침하는 게 기침. 네? 아들이 기침하. 이때 아들을 먹으면 되는 약 다 있다. 그 다음에 자리를 하게 자리. 엄마가 지금 설사. 이거는 엄마가 설사한다고 아기가 설사한다고 자리라 그래. 자림도 있어. 자림. 엄마가 지금 소변이 제대로 안 나고. 이런 걸 뭐 엄마와 자식이 한 몸이라고 전부 다 이렇게 한자로 자자를 딱 쓰고 이렇게. 이런 치료약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임신이 되려고 하면 생리가 불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생리 불순. 두 번째, 여러분들 잘 손발이 차거나 아랫배가 차거나 자궁이 차면 싹이 트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부에 지방이 너무 많이 차 있으면 안에 노폐물이 많아서 임신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산을 했거나 이러면 출산보다 10배나 더 산후조리를 잘 하시요. 그래 안 하면 더덕더덕해가 임신이 안 된다. 그 다음에 기골이 남성인 것이 이렇게 어깨가 떡 버린 여자 이런 사람 임신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안정이 안 돼. 스트레스에 민감하고 조그만 소리도 막 잘 못 견딘 이런 7가지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이걸 고치려고 안 하고 계속 시험관하게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식하냐. 너가 정말 훌륭한 자녀를 가질 준비가 됐느냐 보고 그런데 왜 임신이 안 되냐고요. 이런 거를 가르칠 생각을 하고 계속 또 도전. 준비가 안 됐는데 혹시 됐다 해도 불량품이라 나와봤자 평생을 여러분 엎덩이야 된다. 엎덩이야 말이에요. 왜 이런 교육을 안 시키느냐. 이게 우리 민족이 내려오는
동의보감에 이렇게 몇백 년 동안 임상 끝난 임상 실험으로 다 증명이 된 이런 위대한 것을 안내할 생각을 안 하고 겨우 서양 교육받은 그가 전부 다 안 줄 알고 오늘날 이렇게 한심스러운 민족으로 전락하고 있다. 자기끼 소중한 줄 모른다. 이 효문화, 부모님 효도하는 이 위대한 문화를 발전, 개성할 생각을 안 하고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런 동네를 본받아가지고 대성통곡할 일이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위대한 문화유산 제대로 공부해서 정말 태교만큼 상품이 올 수 있는 인력이 되도록 여러분 하셔야 되겠죠? 네. 제가 이 땅에 이렇게 건강하게 누구보다도 이렇게 좋은 상태에 올 수 있는 게 하늘의 아버지, 땅의 엄마, 그리고 날 낳아주신 부모님 덕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천지 부모님께 감사하고 효도하는 일이 우리가 처음과 끝까지 한결같이 해야 될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